2021년 3월 8일, 네, 월요일입니다. 3월도 이제 둘째 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은 사실 뭐 시황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에 휘둘리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2주간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죠.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리고 하향 조정되면은 시장이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도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돈이 오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소비를 잘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버니까 또 많이 쓰고, 그 많이 쓴 금액이 누구에게는 또 소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잘 돈다는 것은 돈이 순환한다. 돈이 빠르게 순환하면 물가는 오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빠르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완만한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속도가 문제예요. 환율이든 유가든 어떤 원자재든 금리든 뭐가 됐든 간에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것 자체로도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에 대한 극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에 따른 연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국채금리 상승에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추세는 하향 추세기는 해요. 근데 일단 밑꼬리를 달고 회복되려는 모습을 지난주에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저점을 일단은 잡겠죠. 그래서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기업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테슬라 주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가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이 성장주의 거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되면서 성장주들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의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가늠자가 테슬라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이전에 드렸는데 내가 미국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나는 한국 주식만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주가는 볼 필요가 없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따른 영향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갈 때 보시면 국내 전기차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조정받을 때 보시면 국내 전기차 관련주가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기차주를 안 하는데 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보셔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성장주의 주가를 거의 대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서 우하향 기조를 계속 보인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주는 물론이고 성장주 자체의 상승 드라이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대한 가늠자 역할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가를 보면 유가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WTI 기준 66달러 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산에 대한 기대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언제든 확대되게 되면 유가는 빠르게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수요는 물론 회복이 되겠죠. 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는 유가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건 조금 과도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 매물입니다. 매물 그죠? 매물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유주에 대해서도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종가까지 돌파를 시켜서 70달러 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유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6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걸 보셔야죠. 지금 보면은 기관 외국인 수급은 어때요? 다 양매도예요. 그래서 아직은 수급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는지, 개인의 수급만으로 끌어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기관 외국인 들어와 줘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겠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개인 투자분들이 역시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기관 외국인은 아직 순매도입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고, 30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약간의 수렴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살짝 높아지는, 여기부터라도 살짝 높아지는 이 정도로 갔는데 방향성이 하방으로 나왔다가 근데 무너지지 않고는 또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방향성은 없어요. 근데 급락 이후에는 또 밑꼬리를 좀 달아주고, 그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큰 개별주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거래량이 조금 더 회복되는, 예전보다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서 증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지를 보려면 이제 IPO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IPO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은 시장을 떠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IPO 시장에서 돈이 만약에 조금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주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IPO 시장에 돈이 쏠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여들의 IPO, 뭐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들, SK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사들, 이런 대여들이 IPO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IPO에 참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어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인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쓰게 되면 국채 금리는 바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채 금리 안정은 주가 반등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시행을 미국 쪽에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한 방으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시행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또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팽팽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 단순히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는지 요걸 보는 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목을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종목은 압축해서 매매하시고 매수하실 때 분할 매수도 염두를 하세요. 종목 많으신 분은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사이로 한번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반 안내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VIP반은 제가 직접 종목별 문자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제 문자 받고 그대로 매수하시고 문자 받고 그대로 매도하시면 네, 수익 보일 수 있으니까 개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하시고요. VIP반 문의사항은 010-7299-7214 요거는 이제 그 담당자분 번호입니다. 담당자분 번호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638-0086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담당자분은 010-729-7214, 저는 010-2638-0086입니다. 문자 VIP반 뭐 문의 남긴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거니까 VIP반에서 정확한 매매 신호 받고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니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고요. 저희도 좋은 수익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투자 응원드립니다.